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우리 교재 여러분 5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자, 네 번째 줄눈이 있죠. 네. 자, 여기서 줄눈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줄눈이 있지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막힌 줄눈, 또 하나는 통줄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막힌 줄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하나는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보실래요? 제가 이 막힌 줄눈, 얘가 통줄눈입니다. 제가 요 벽돌 한 장에 힘을 줘요. 그러면 요 벽돌은 이 벽돌과 이 벽돌의 그 힘을 분산시켜줘요. 자, 나머지 요 두 개는 또 요 벽돌과 요 벽돌과 요 벽돌의 힘을 어때요? 분산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분산시켜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밑에서는 그 힘이 아주 경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막힌 줄은 주로 어떨 때 쓰냐면 내력벽에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떤 줄눈의 표시, 뭐라고 표시가 없어. 어떻게 쌓으라고 표시가 없을 때는 이 막힌 줄눈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시방서 같은 데 보면. 그래서 막힌 줄눈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거죠. 자, 그런데 통줄눈은 제가 힘을 줘요. 한 장에 힘을 주는데 나눠 갖는 게 없다 보니까 지들끼리 나눠 가죠. 그러다 보니까 힘을 못 받으면요,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걸 통줄눈. 그래서 통줄눈은 비내력벽입니다.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주로 치장, 장식용으로 쓰는 거지 힘을 받는 곳에는 쓰지 못해요. 자, 이렇게 벽돌들은 위에서 눌러주는 힘에 대해서 특히 막힌 줄은 굉장히 버티는 힘이 좋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표현 썼나요? 조적조는 횡력, 수평력, 지진력에 약하다고요. 자, 그러면 횡력, 수평력, 요 지진력에 또는 바람에 약하다고 하는 것은 무너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위에서 내려주는 건 여러분 횡력이 아니죠. 수직입니다. 지압력이에요. 그러면 횡력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렇게 가나요?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또 이렇게 가는 거죠. 문제는 봐요. 위에서 누를 때는 막힌 줄눈 때문에 괜찮지만 횡으로 갑니다. 수평으로 가요. 이러니까 여러분 무슨 줄눈이에요? 통줄눈이잖아요. 여러분 요 줄눈이나 요 줄눈은 지금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도 무너지고 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힘이에요? 이런 힘에 대해서. 자, 그 얘기였죠. 그다음에 자, 나오는 게 세 번째 보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 치장줄눈이에요. 치장줄눈. 자, 여러분 줄눈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10mm입니다. 10mm. 자, 여기도 10mm, 여기도 10mm야. 자, 이렇게 치장줄눈은 우리가 빨간 벽돌을 다 쌓고 나서 요 겉에다가 예쁘게 색깔을 넣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 검정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어떤 데는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도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장식하는 줄눈을 치장줄눈 넣기라고 표현하죠. 자, 색깔마다 다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때 치장줄눈 넣을 때 배합비율은 얼마 정도? 약 1:1 정도로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벽돌에 쌓기 기본 방법이 나와 있어요. 59페이지. 벽돌 쌓기가 나와 있죠. 자, 마구리 쌓기, 길이 쌓기. 자, 이런 표현 나오는데 여러분 마구리 쌓기, 길이 쌓기 잠깐 좀 볼까요? 자, 잠깐 제가 이걸 좀 얘기할게요. 이거 벽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 면을 여러분 길이면이라 얘기하고요. 요 면을 마구리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요. 이 면을 마구리면이라고 얘기하고요. 요 면은 여러분 벽돌의 길이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벽돌을 여러분 이렇게 쌓잖아요. 길이 쌓기야.
이렇게 쌓으면 여러분 뭐라고요? 길이 쌓기. 왜? 길이면이 보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쌓잖아요. 이렇게 쌓으면 여러분 마구리면이 보이니까 마구리 쌓기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죠? 굉장히 쉬워요. 무슨 쌓기라고요? 마구리 쌓기. 그런데 저는 길이 쌓기야. 여러분 지금 길이 쌓기죠? 저는 마구리 쌓기야. 왜? 이렇게 길이 쌓기와 마구리 쌓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 거기 보시면 뭐 세워 쌓기, 영농 쌓기가 있는데 여러분 영농 쌓기는 구멍을 좀 내서 장식용으로 많이 쓰여요. 자,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60페이지 보시면 벽돌벽에 두께가 나와요. 벽에 두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무슨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 0.5B 쌓기, 즉 1.0B 쌓기, 그 다음에 1.5B 쌓기, 그 다음에 2.0B 쌓기. 여러분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벽돌의 영문이 뭐냐면 브릭이에요. 여러분 벽돌이 블럭이 아닙니다. 블럭은 그냥 블럭이에요. 자, 그러면 이 브릭에 뭘 쓰냐면 요 B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벽돌 반장 두께로 쌓기, 벽돌 한 장 두께로 쌓기, 벽돌 한 장 반, 벽돌 두 장 두께로 쌓기라는 표현이에요. 즉 이렇게 뒤에가 B가 붙으면 이걸 빨리 벽돌에 반장, 한 장, 한 장 반, 두 장 두께로 쌓기예요. 결론 이런 표현하면 벽돌 벽의 두께로 빨리 벽돌 벽 두께로 빨리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쌓는 것을 여러분 막힌 줄론 쌓기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통줄론은 상관없어. 자, 여기서 요 두께가 중요한 거죠. 지금은 요 두께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두께가 얼마가 되냐고요. 여기는 여러분 190mm죠. 그 다음에 90mm, 여기는 57. 그러면 이 벽의 두께는 90mm예요. 이렇게 쌓는 걸 여러분 벽돌 반장 두께로 쌓기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0.5B 쌓기는 여러분 전체 쌓기 두께가 얼마예요? 벽의 두께가 90mm짜리란 얘기죠. 그러면 1B 쌓기는 1B 쌓기입니다. 제가 옆에다가 같이 쌓을게요. 제가 편히 그리려고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그러면 벽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벽의 두께가 되겠네요. 그럼 얼마냐고요? 190mm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벽돌 한 장 두께로 쌓는 거죠. 따라서 1B는 벽의 두께가 얼마요? 190mm라고요. 문제는 이 두 개만 잘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거저예요. 즉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는 그 벽의 두께가 1.5B가 되는 거죠. 왜 0.5B에다가 1B 더하니까. 그러면 전체 얼마가 되냐? 90에다가 여러분 요 줄론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죠. 얼마요? 플러스 10mm. 그러면 290이네요. 290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2B면 여러분 390이 돼요. 왜 390이 되냐고요? 자, 2B는 190mm에다가 줄론 10mm에다가 190mm 더하니까 얼마요? 390mm가 되네요. 390mm. 어라? 그러고 보니까 이게 90, 190, 290, 390, 즉 0.5B 늘어날 때마다 100mm씩 증가가 됐죠. 그 이유가 0.5B는 여러분 90mm야. 줄론 몇 mm? 10mm까지 하니까 전부 다 100mm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100이 되는 거죠. 100mm씩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 요걸 기준합니다. 자, 요걸 기준해서 여러분 요 위에는 즉 비내력벽이 되는 거죠. 0.5B는 비내력벽이에요. 자, 그런데 비내력벽에 우리가 벽돌로 쌓을 수 있는 최소 두께, 벽돌로 쌓을 수 있는 벽돌 쌓는 최소 두께가 0.5B 쌓기가 돼요.
자, 이게 비내력벽이지만 하여튼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비사키, 1.5비사키, 그다음에 2비사키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가 즉 1비사키부터가 내력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력벽으로 쌓을 수 있는 최소 두께는 1비사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힘을 받으려면 1비 이상은 더 해야 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쌓는 것은 변화할 수 있어요. 벽돌은. 중요한 것은 이 벽의 두께가 중요한 거지 이걸 어떻게 쌓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0.5비 나오면 90mm, 1비는 190mm. 자, 그 다음에 1.5비는 290, 그 다음에 2비는 390. 이렇게 숫자를 머릿속에 꼭 두셔야 됩니다. 그럼 자 60페이지에 여러분 세 번째 벽돌 쌓기의 방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벽돌 쌓기 방법 4가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기도 여러분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벽돌 쌓기 방식. 방식에서 첫 번째가 여러분 영국식 쌓기예요. 이 영국식 쌓기를 다른 말로 영식 쌓기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영국식 쌓기는 어떻게 쌓는 거냐? 자, 쌓기 전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하고 갑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영국식은 이 영국식으로 쌓으면 내력벽이 돼요. 튼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국식이 모든 쌓기 방법 중에서 가장 튼튼한 쌓기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토막이 들어가요. 무슨 토막이 들어가냐면 이오 토막과 반절이 사용됩니다. 자, 간혹가다 여러분 영국식에 2호 토막이 있는지 또 하나 7호 토막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식에 요 이응과 2호 토막이 요 이응 서로 묶어버려요. 그러면 7호 토막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영국식에서 2호 토막과 반절을 쓰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볼까요? 여러분, 벽돌이 길이면 보이고 이쪽은 마구리면이 보이는 거죠. 요 길이면. 그래서 벽돌은 한 단, 두 단이라는 표현보다도 한 켜, 두 켜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이걸 표현할 때는 길이면이 보이니까 길이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마구리가 보니까 마구리켜, 여기는 길이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벽돌은 잘 쌓았어요? 못 쌓았어요? 못 쌓은 거죠. 왜요? 여기는 막힌 줄눈이지만 여기는 통줄눈이 발생됐잖아. 통줄눈이 생기면 여러분 얘는 힘을 못 받는 비내력벽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력벽이니까 결론은 이렇게 얘가 기준인데 그러면 얘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결론은 통줄눈을 없애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2호 토막과 여러분 2호 토막은 몇 분의 몇? 4분의 1. 그러면 4분의 1이 이 큰 쪽 길이 쪽에 들어간 게 아니라 짧은 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4분의 1인 어느 쪽에 들어가요? 짧은 쪽인 마구리켜에 들어가. 자 보세요. 그러면 2호 토막이 그러면 얼마요? 4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 한 장에다가 반절 나눠진 상태야. 그러면 이만큼이 2호 토막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여러분 뭐가 없어져요? 여기서부터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벽돌이 지금 뭐가 돼요? 2호 토막인데 여러분 지금 얘는 보실래요? 요게 벽돌의 마구리면이죠. 마구리면의 길이로 잘라버리면 뭐가 돼요? 반절이 된다니까. 따라서 2호 토막과 반절은 사이즈가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2호 토막은 여기에서 발생되면 그 다음부터 놓는 위치가 벽돌에 놓는 위치가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너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너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뭐가 없어졌네요? 통줄눈이. 결론적으로 2호 토막과 반절 너는 어느 켜에서 보냐? 반절은 마구리 켜에서 볼 수 있다. 또는 마구리 켜에서 사용된다. 어때요? 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마구리 켜라고 쓰는 요 내용을 여러분 특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우리 교재 페이지 61페이지 보시면 자, 네덜란드 쌓기가 나와 있죠. 네덜란드식. 여러분, 네덜란드는 옛날부터 꽃이 많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꽃의 나라에서 꽃하자 써서 화란식이라고 표현하죠. 한문으로. 화란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내력벽이 됩니다. 두 번째. 얘는 모서리가 가장 튼튼한 쌓기법이에요. 세 번째. 특히나 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써요. 네 번째. 그러면 얘도 분명히 토막이 들어갑니다. 남아있는 건 제가 토막, 지금 우리가 제가 벽돌의 크기를 말씀드릴 때 하나 더 말씀드린 게 있죠. 무슨 토막? 7호 토막. 자, 여기 길이 켜, 마구리 켜, 길이 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7호 토막은 몇 분의 몇이냐면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3이면 여러분 작은 쪽보다 긴 쪽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들어가냐? 여기 두 번째부터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이미 통줄이 생겼으니까. 이걸 제거하려면 요 앞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분의 3 볼까요? 4분의 3이네, 요만큼이. 맞나요? 자, 여기도 4분의 3이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벽돌을 이제 깨지 않은 온장을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없어졌죠? 그러네요, 길이 쌓기. 이걸 여러분 원하는 거예요. 즉, 7호 토막은 어디에서 보냐면 길이켜에서 볼 수 있다. 또는 길이켜에서 사용된다. 어때요? 다 맞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길이켜에서 한다는 얘기죠.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내력벽에 사용돼요. 그래서 어떤 아무 조건이 없을 때는 요 두 개를 둘 중에 하나를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프랑스식 쌓기가 나와요. 프랑스식. 자, 이 프랑스식을 다른 말로 플란서라고 해서 불식 쌓기라고 표현도 하는데, 얘는 겉에서는 표시가 안 나지만 내부에서 뭐가 발생되냐면 통줄론이 발생이 돼요. 통줄론이 발생이 됩니다. 생긴다고요. 자, 그러면 통줄론이 생겼다는 얘기는 힘을 못 받는 비내력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비내력벽이 되니까 주로 그 용도는 치장, 장식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네 번째. 자, 마지막으로 미국식 쌓기가 나옵니다. 미식 쌓기라고도 합니다. 자, 얘는요 내력벽으로 사용이 돼요. 자, 그런데 그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한쪽은 영국식과 다른 한쪽은 프랑스를 같이 짬뽕시킨 방식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벽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죠. 두꺼워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내력벽은 내력벽입니다. 자, 항상 제가 이 내용을 강의하다 보면 참 이 명칭을 누가 지었는지 참 잘 지었어요. 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온갖 모든 민족의 그 흑인, 뭐 백인, 황인 이런 거 전부 다 같이 사는 거죠. 짬뽕이야. 봐요. 여기도 짬뽕이죠. 그렇지만 나라는 튼튼해. 맞죠? 프랑스는 여러분 무조건 패션이죠. 패션. 튼튼한 건 둘째야. 일단 멋있어야 돼. 그래서 요 개념인들이 즉 통준이라는 개념이 결론은 치장 장식용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영국식 볼까요? 영국은 실용주의 국가입니다.
멋있는 건 둘째치고 튼튼하고 오래 가는 게 좋아. 그래서 내력벽 가장 튼튼한 거죠. 봐요. 네덜란드식은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쓸 수밖에 없냐면 요거예요. 여러분 벽돌을 4분의 3하고 4분의 1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벽돌 두 개를 잘랐습니다. 벽돌 쓸 때 4분의 3짜리를 쓸래요? 4분의 1짜리를 쓸래요? 저 같아요. 4분의 3짜리 큰 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식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왜 모서리 가장 튼튼하냐? 똑같은 한 장을 기준했을 때, 여러분 한 장을 기준합니다. 한 장을 기준했을 때 얘가 줄눈이 하나가 더 발생이 돼요. 얘는 줄눈이 하나가 덜 발생됩니다. 이러니까 튼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